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도 사업보고서 읽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할 기업은 서울반도체입니다. LED로 유명한 서울반도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다트에 와서 사업보고서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회사가 나오고, 여기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여기 있는 본사가 있고, 대표이사는 이정훈, 홍명기 두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정훈, 이분이 이제 오너이자 대표이사시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마자 1번 회사의 기호로 와서 읽어보면은, 당사의 명칭은 서울반도체 주식회사다. 또 영문명으로는 서울 세미컨덕터 코퍼레이트 LTD다. 세미컨덕터가 반도체라는 뜻이니까 서울반도체라는 것의 영문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1987년 3월에 설립된 서울반도체는 92년 이후 본격적으로 LED 제조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상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정훈이라는 분이 이제 이 기업의 오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정훈이라는 분이 최초 87년에 설립하신 분은 아니고 1992년에 이 회사를 인수하신 분이에요. 원래 뭐 삼신전기라는 곳의 부사장인가 있다가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신 분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LED 기업으로 키워나가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92년을 좀 LED 사업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87년은 실제로 서울반도체가 설립된 날이고 2002년은 상장된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안산에 본사가 있고, 하는 일을 보면은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종합 LED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순수하게 LED에 포트폴리오가 몰빵되어 있는 LED 전문 기업이다. 우리나라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에 하나고 LED에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본사를 중심으로 유럽, 중국, 베트남 같은 글로벌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 뭐 이제 여러 연결 실체를 단일 사업부문으로 보고 있고 LED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제품 기술을 보면은 이제 아크리치라는 대표적인 기술이 있는데, 역시 LED 기술이죠. LED 회사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있죠? Y콥, V콥 이런 기술도 있고, 엔폴라라고 해서 역시 LED와 달리 뭐 좋은 LED 기술이다. 그 다음에 선라이크라고 해서 태양광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재현한 LED 기술이다. 그리고 UV LED, 이것도 LED 기술이죠. UV 전파장에 걸친 기술을 보유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LED와 관련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좀 글씨가 작은데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도 나오지만 간단히 짚어보면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회사가 있고, 광명 반도체 유한공사라는 곳이 있고, 뭐 자산 총액으로는 3,500억, 1,800억, 그리고 서울 세미컨덕터 비나라고 해서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가 3,100억 정도로 요 세 개 회사가 주요 자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요 바이오시스는 상장사입니다. 상장을 해어 있는 상태고, 광명 요거는 이제 경기도 광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차이나 텐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아니고 중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 읽어보면 배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뭐 우리는 잘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보면 여기서 현금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익 중에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지표인데, 보면은 거의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25%, 26%, 26%. 조금 줄긴 했는데, 이 줄은 이유는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조금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 사실 뭐 크게 변동 없이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뭐 1%에서 1.5% 수준으로 주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은 역시 단기 순이익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 자체는 조금 변동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에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LED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LED 사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사업의 개요에서 영업의 개황 정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LED 업계는 수요는 성장한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해서 과잉 공급이 발생했다 해서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뭐 정상적인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9년 말 기준으로 쓴 글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 보면
수요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성장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와 어플리케이션으로 LED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고 경쟁력뿐만 아니라 차별화 기술 보유가 굉장히 가능한 중요한 잣대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 나가는 추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부문 매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LED를 만들고 팔고 연구 개발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LED를 제조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제거를 하면 매출액은 한 1조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LED 제조는 아까 봤던 이제 서울 반도체 지금 하고 있는 요 모회사와 지금 자회사였던 바이오시스 광명반도체 서울 세미컨덕터 비나 이 회사가 세 곳이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매 법인도 전 세계에 있고 연구개발 법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설비에 대해서 쭉 보면은 LED 제조가 뭐 안산, 천진, 베트남 등의 공장이 있고 생산 능력은 2018년, 19년이겠죠? 이게 2019년 기준으로 한 얼마죠? 100만 개면은 287억 개 정도 생산할 수 있고 31기, 32기에 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왔다 갔다가 있고 이에 따라서 가동률은 뭐 100% 정도는 아닌 한 60에서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공장이 조금 설비 자체가 조금 놀고 있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업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동률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력, 생산 실적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뭐 서울 반도체에서 추정한 수치다. 그래서 기존 제품 중심으로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절비 현황을 보면 본사인 안산 공장이 있고 천진, 그러니까 중국 텐진 지역이죠. 베이징 옆에 있는 텐진 지역에 광명 반도체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생산법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매출 실적을 보면은 LED 제조와 판매, 연구개발 여기서 매출이 난다 했고 매출이 2017년에는 2조 원 정도로 조금 2조 벽을 이제 돌파했었는데 2019년에 와서는 오히려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업황 자체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연결 제거해서도 이제 연결 제거하면 오히려 낫네요. 연결 제거하면은 뭐 괜찮은 수준이니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보면 제조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판매 연구개발 조직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중앙연구소와 기타 그룹이 있다 라고 해서 중앙연구소가 아무래도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걸 테고 기타 그룹이 조금 다른 뭐 비핵심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R&D 비용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비율이 8.9%, 19년에 장사가 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8.9% 정도를 유지했고 원래는 한 10% 정도 유지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1조 정도 되니까요. 한 연구개발 비용도 한 1000억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투자 예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관련된 내용인 거죠. 특허를 굉장히 좀 관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총계가 16,000개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이런 경쟁 전자업체들과 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허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15,000개를 상회하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술로 컨버터가 필요 없는 세계 최초의 교류 구동용 LED 칩 제품의 아크리치, 뭐 아까 대표적인 5개 기술 중에 첫 번째로 아크리치가 있었는데 요게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았고 은탑 산업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 그 다음에 기존 LED보다 10배 밝은 M-폴라, 그래서 요것도 아까 5개 중에 하나였고 Y캅, 요것도 5개 중에 하나였죠. 이런 기술들도 계속 선보이면서 특허 포트폴리오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LED 관련해서 특허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로열티를 잘 수령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 보시면 제가 이제 항목은 쭉 많지만 제가 많이 날렸고 이제 2019년, 18년, 17년 3개년도를 비교해서 적어놨습니다. 자산 총계를 보면은 대충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부채는 뭐 5,500억에서 5,700억 수준으로 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 총계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부채 증가 속도보다 자본 증가 속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재무 건전성은 우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출액은 변동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뭐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1.1조 원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영업이익이 2019년 들어서 많이 줄었어요. 원래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버는 회사였는데 2019년에는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5천억 원으로 한 50%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근데 뭐 2020년에 회복될 수도 있고 뭐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더 요 감소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출만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업황이 잠시 안 좋은 거지 다시 업황이 좋아지면 1,000억뿐만 아니라 1,500억, 2,000억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네, 여기 뭐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뭐 영업이익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 역시 낮았을 거고 연결 대상 회사는 한 10곳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도 엄청 길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골라와 봤습니다. 지배기업의 개요해서 서울반도체는 87년 설립된 회사고 2002년 상장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그 다음에 오너분을 포함한 여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가 31%,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1%, 그 다음에 역시 한때 코스닥 1위였던, 코스닥 시총 1위였던 기업답게 다양한 투자 전문 회사들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면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데 여기서도 0.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KB 자산운용회사 운영하는 펀드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영투신, 신영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국민은행 신탁 이름으로 0.4%, 증권금융에서도 주식을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이제 주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기업은 어떤 곳이 있느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 바이오시스 주식회사 상장사인 바이오시스가 있고 광명, 경기도가 아닌 중국 텐진에 있는 광명 반도체 유한공사라는 곳도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 바이오시스 지분은 44% 정도 가지고 있지만 상장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주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과반 지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결 대상 회사에 넣었다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연결 실체의 요약 재무 정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요 세 개 회사가 뭐 그냥 규모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산 규모로 보면은 뭐 합쳐서 한 3천억대 그 다음에 매출도 역시 한 3천억대 2천억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 순손익이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 뭐 거의 100% 자회사나 다름없는 두 회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수익성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상장사인 바이오시스와 요 서울 반도체 두 회사의 손익만 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마자 4번 이사의 경영진단 관련된 내용에 여기 들어와 보면은 LED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 유명한 요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LED 산업은 17년에 한 USD 18빌리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2023년에 32빌리언으로 대충 한 35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성장할 거다. 대충 봤을 때 한 1.8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이 정도로 아주 고속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CAGR이 뭐 이런 LED의 세부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 CAGR은 뭐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라고 해서 뭐 어쨌든 연평균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섹터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 15%, 31% 두 자릿수 때는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통 LED 시장 역시 보면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023년까지. 어쨌든 LED 시장은 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차 7번에 와서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주주가 어떤 분들이 있느냐. 이정훈, 이분이 아까 1992년에 회사를 인수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정훈 이분이 오너이자 대표이사로 지분 13.58%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민호, 이민규라는 특수관계인 두 분이 있는데, 요분은 아들이고, 요분도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이름은 아들 같은데, 사실 따님이에요. 이민규라는 이름이 약간 남성적인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따님이라고 하고, 지분은 동등하게 8.7%씩 가지고 있고, 요 가족들 합치면 총 지분 31%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이라는 분은 92년에 회사를 인수하신 분이고, 서울 반도체와 바이오시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는 아까 세 분 위에는 없는 상황이고, 아까 앞서서 잠깐 말했지만, 모건 스탠리라던가 KB 같은 투자회사들도 지분을 한 1% 내외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소액주주, 저희 같은 소액주주들은 숫자로는 99.99%지만 지분은 66.41%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왔는데요. 직원을 보면은 합계 한 892명, 한 9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고, 평균 근속연수는 5.9년, 그 다음에 1인 평균 급여는 6,500만원, 연 6,5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보면은 생산직이 한 300명, 관리 사무직이 한 500명 정도로 제조업인데도 의외로 생산직이 더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 반도체 사업보고서 읽기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